안녕하세요. 쫄보라이더 조나킴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영상은 아니고, 여러분들 자전거를 타시다 보면은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죠. 창밖에 보이는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인도에다가 반을 쪼개가지고 한쪽은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한쪽은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곳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인도도 좁은데 이거를 이제 두 군데로 또 이렇게 나눠 놓다 보니까 불편함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입장과 이제 보행자의 입장이 다르기는 해요. 보행자의 입장에서 걸어갈 때는 뒤에서 이렇게 자전거가 이렇게 오거나 앞에서 자전거가 오거나 하면은, 자전거는 일단은 이렇게 핸들 때문에 폭이 이렇게 좀 있잖아요. 넓잖아요. 제가 이렇게 자꾸 피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뒤에서 자전거 이제 다른 걸 이제 비켜달라고 하거나 이런 불편함들이 있고, 또 자전거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가뜩이나 좁은 인도의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사람을 이제 피해 다녀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사람이랑 충돌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이거는 참 사람도 불편하고 자전거도 불편하고 이런 데가 아닌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할 거예요. 아니,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왜 자전거가 도로를 가느냐, 이런 얘기들 정말로 많이 하시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인터넷 조금만 찾아봐도 그것 때문에 뭐 다투기도 하고 자전거가 욕을 많이 먹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또 애매모호한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인도에 자전거가 설치된 도로에서 나는 자전거를 타고 주행을 하다가 어찌되었든 간에 사람이랑 사고가 발생을 하면 저는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는 선택을 해야 돼. 인도에 있는 자전거도를 타고 가다가 만에 하나 사람을 혹시라도 실수로 다치게 해서 내가 전과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조금 위험하더라도 차라리 그냥 도로로 주행을 해가지고 그러한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를 할 것인가. 진짜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인도에 있는 그 자전거 도로를 타고 가시다가 보행자랑, 아니면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뭐 갑자기 뛰어든 사람, 버스에서 갑자기 내리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랑 사고가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전과자가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법원 판결문 하나를 보니까 자전거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는 그런 도로를 내가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쓰면서, 자전거 도로는 보통 도로 쪽에 있잖아요. 말 그대로 자전거 도로로 버스에서 사람이 내린 거죠. 그래서 충돌을 해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렸던 이 승객이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해요. 많이 다쳤어요. 보니까 좌측 슬관절에 경골 외과 분쇄골절, 이제 다리가 이제 분쇄골절 됐고, 무릎에 반월상 연골이 파열이 됐고, 관절 연골이 손상이 됐고, 그러니까 다리 부분을 좀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12주의 진단을 받게 됐어요. 보행자는 그냥 버스가 세워져서 내렸을 뿐인데, 자전거는 내가 그냥 자전거도로 가고 있었을 뿐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았겠죠. 그 재판의 쟁점은 그거예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합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됐는데, 법원의 판단은 사고 장소가 버스 정류장이고 자전거가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 버스가 정차를 했던 상황이고 문이 열리는 상황이면은 당연히 사람이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었어야 된다, 자전거를 운전하는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운전자는 뭐 멈춘다거나 아니면 뭔가 회피를 하는 그런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이 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으므로, 그렇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거 되게 세죠. 그래서 이 자전거 운전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냐면은 금고 6월, 금고는 깜빵 가시는 거죠. 하지만 이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전과자가 돼버리신 거예요. 이제 이런 처벌을 받게 된 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자전거 과실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너무 많이 다쳤고 12주 진단이면 많이 다친 거죠. 피해자랑 어떠한 합의도 하지를 못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아니면 합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이제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어떻게 됐든 간에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가 같이 있는 그 장소에서 너가 뭘 하든 어떻게 됐든 사람이랑 사고가 나게 되면은 자전거 너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보행자의 입장에서도 자전거가 부딪히면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지다가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하거든요. 그러한 자전거가
자전거가 인도로 같이 보행자와 다니고 있는 이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전거 운전자들도 불편하고 보행자들도 불편하고 도로로 다니느냐라고 또 욕을 먹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이게 참 어디서부터 문제인 걸까요? 이걸 영상을 촬영을 해야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도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것 같고, 사실 저도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들이 인도에 있는 자전거도를 주행할 때 무엇을 조심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려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인도에 있는 자전거도를 갈 때는 진짜 조심해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진짜 내려서 끌고 가는 게 마음 편해요, 정말로.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인도에 있는 자전거 도로로서의 활용성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자전거를 끌고 갈 거다? 인도로? 용도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또 그거를 자전거 도로를 억지로 많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참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하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잘못 가면 내가 전과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천만 원, 뭐 수억 원의 돈을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집 팔 수도 있어요. 정말로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인도에 있는 자전거 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는데,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